네, 대박 수급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매니저님 종목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22일에 소개해 주셨던 루닛이 2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한번 급등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홀딩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루닛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목표 가격까지 계속 좀 보유하자는 결론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의료기기 쪽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게 이제 인공지능 쪽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인데 네. 동사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LFT라든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거기다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도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동사는 좀 의료기기 쪽에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특화되어 있는 좀 부분들이 있고요.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하방 경직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동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안정적인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목표 가격까지 계속 홀딩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대박 수급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오늘 주가가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과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의약품 품귀 현상, 원료 공급처를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거의 4거래일째 상승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업체보다는 원료 공급처를 주목하자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시장에 있어서 네.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대정화금도 있고 동아소시홀딩스도 있고 뭐 ST팜도 있고 뭐 보락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뭐 주가 움직임이 좀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뭐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제약 업체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매니저님? 최근에 이 중국 코로나 이슈 때문에 네네. 뭐 제약자만 붙으면 뭐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제약 업체보다는 이렇게 의약품 관련주를 바라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 네. 정말 지금 1, 2년 동안 너무나 지금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조정을 거의 다 뭐 많게는 70%, 80%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상관없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임상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뭐 CMO 사업을 하든 CDMO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오리지널 제품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뭐 신약 개발 업체가 되었든 저는 전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의약품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 업체에 비해서는 시세를 아직은 분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매니저님 일단 대정화금, 동아소시오홀딩스, 보락, ST팜 이렇게 4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대박 수급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보락을 좀 선택했습니다. 네, 보락도 이 의약품 제조업체이잖아요. 보락 그럼 네, 자세한 맞습니다.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수급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락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수급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좀 더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최근 좀 주가 또한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거기에 따른 좀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5거래일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관의 수급은 꾸준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락은 어떤 업체인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보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식품 첨가물을 좀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원료 의약품을 또 크게 보면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제과용 쪽이라든가 음료용 쪽이라든가 분말 향료 쪽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과거에 또 우리가 구강모 회장이 지정될 때 그때 한번 보락이 상한가를 3번이나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구광모 회장이랑 이제 연결 고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동사 또한 회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59년도에 설립될 정도로 상당히 좀 오래된 기업이고 전통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 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만큼 좀 튼실하게 탄탄하게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드리님께서 처음 보는 주식이 많다. 보락은 또 뭐요라고 우띠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자 그럼 네네.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원료 의약품, 상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원료의약품이 주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식품 첨가물이 50%는 거의 6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원료의약품을 좀 보게 되면 약 20% 정도에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뭐 사카린이라든가 나머지 이렇게 해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원료의약품이라든가 식품 첨가 쪽으로 해서는 보락이 상당히 또 식품 쪽으로는 좀 유명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식품 첨가물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고객사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게 동아 오츠카 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한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포카리 스웨트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네. 자,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LG와 좀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LG 쪽에도 지금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게 되면 뭐 정근다이라든가 태극제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재료 업체이다 보니까 좀 그런 옥수수나 밀 같은 그런 가격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솔직히 좀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가격대가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보락만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오리온이라든지 뭐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뭐 오뚜기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차츰 올라오고 있는데 이 왜 상승하냐? 이미 가격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다 인상을 했습니다. 가격은 인상했는데 원자재 가격은 내려왔다, 정상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건 바로 영업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4분기의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함으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그 가격을 올렸던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초코파이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우리는 식품 관련주를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보락 또한 단기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뇨 현상이다 해서 가뭄이 발생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깨서 보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더 많은 농사가 그야말로 정말 잘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곡물 시장에 여유가 남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최근에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 의약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락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어느 제약업체에 좀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웅제약이라는 건 신풍제약 쪽인데 네. 자 여기 보시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보면 2021년이고요. 여기가 2022년인데 이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 겨울로 지금 접어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에 따른 우리가 그 백신을 지금 접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면 하루에 확진자 수가 8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곧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네. 이 부분들은 지금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아예 지금 카운트를 아예 세지를 않고 있습니다. 측정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북미 시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관련 수혜주로서의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보락도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지금 태경님께서 보락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 너무 많이 엮여 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조금 악성 매물대가 많은 건 아닌지, 또 너무 급등락에 주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가볍습니다. 몸이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락폭이 좀 큰 부분들은 그걸 좀 감안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또 급등세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몰리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최근에 좀 급등했던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거기다 이제 종합 감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네. 내용들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큰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상한가 풀리긴 했지만,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초과하는 분위기였는데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더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행보 구간이 조금 길어지든 아니면 다이렉트 바로 올라가든 분명한 건 N자 상승 파동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N자 상승 파동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대응하는 부분들의 가격을 지금 이제 목표가는 일단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100원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1,75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 매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